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흐름이 비슷합니다. 지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도 일부 2차 전지주가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의료, AI 테마, 그리고 오랜만에 제약바이오가 오르고는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900선 위에서 1%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수는 상승했지만 체감적으로는 부진한 이번 주 시장인데요. 이 안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창환 부장님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우리 배터리 부장님의 테마, 2차 전지 안 볼 수가 없죠. 어제는 에코프로,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연이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랑 LNF가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또 아직 아니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더라고요. 뉴스는 나왔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임원 한 분께서 그냥 그 개인적으로 그냥 언급만 하셨던 것 같고 네. 회사 자체로 공통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는 쪽으로 좀 들었고요. LNF만 이제 공시사항에서 이제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아침부터 그 얘기 좀 먼저 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돌진 않았었는데 뉴스 나온 다음부터 이제 튀어 올라갔고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검토 중이다. 요 얘기 나오면서 폭등세를 이어간 거고요. 둘 다 이제 공매도 잔고가 에코프로 BM이 1위입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는. 지금도 그리고, 그런가요? 네, LNF가 3위 정도 되고 2위가 에코프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에서 공매도가 많은 게 총 한 5종목 정도가 거의 탑인데 한 종목은 저기입니다. 두 종목 거래소 종목입니다. 포스코딩스랑 포스코퓨체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5개인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코스피 이전하게 되면요. 그 코스피 이전 전까지는 그래도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전하게 되면 코스피 200이 편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매년 이제 6월과 12월 달에 이제 지수 정기 변경일이 되는데 요거 잘만 활용하면 LN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그 편입을 한 6개월까지 지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숏포지션을 들고 있는 쪽에서는 6개월 동안 공매도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 저렇게 비슷한 사례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피 200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공매도가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신고가 먼저 나온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였거든요. 게다가 또 MSCI 편입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그러고 나서 공매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코스피 200에 차후에 또 그 편입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패시브 자금 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쪽에서는 코스피 이전 저 이슈가 굉장히 약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LNF가 그 제품이 이제 그 범용 제품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NCMA 하이니켈 90% 이상 제품만 있고 NCM 811 범용 제품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장기 계약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가 이제 테슬라랑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한정돼 있는 것도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는데 이 이슈면은 좀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장세가 수급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따지면은 바보예요. 지금은요. 그냥 수급으로 밀고 가는 장에서 저 수급 이슈가 뚫렸다는 거는 LNF도 지금은 좀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수급 쏠림이 좀 심한 장이어서 좀 가는 종목들이 가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내일 2차 전지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오늘 이제 밤이잖아요. 내일 좀 2차 전지주의 변동성이 어느 쪽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관련했을 때 테슬라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늘어날 수는 있어요. 영업이익단에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 증시 자체가 미국 증시랑 완벽하게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장세도 아니고 사실상 2차 전지의 이 기세라면 내일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지금 2차 전지로 인한 기세 싸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세 자체가 굉장히 크고 특히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워낙 많이 급등했다 보니까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전고점 뚫게 되면서 그 라인 때 있던 공매도 물량이
의해서 사실상 쇼크오버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와 비슷한 흐름들을 펼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상방 자체가 약 20%에서 30% 정도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견고하게 상승세를 펼쳐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포스코 그룹 쪽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처럼 LNF라든지 다른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게 된다면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됐을 때 2차전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은 계속해서 펼쳐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2차전지 주가에 그렇게 영향이 큰 게 아니다. 일단 2차전지주의 수급 쏠림 그리고 주가 기세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시네요. 2차전지에 대한 전략 짜봤고요. 다음 키워드 화장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장품주 안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또 ODM, OEM 업체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우상향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특징주로 짚어봤는데 오늘은 본느라는 종목이 리포트와 함께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본느 말고는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조정받는 종목들 중에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본느처럼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이 이제 시작인 걸까요? 저는 계속 움직이는 종목에 좀 더 관심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 트렌드를 보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애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더 강하게 움직이죠. 네, 아무래도 수급 쏠림이 좀 더 극대화가 되는 장세이다 보니까 사실상 잘 나가는 놈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사실상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외의 지역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화장품을 판매를 하기보다는 ODM이라든지 OEM,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서 크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움직였던 본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맞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리포트 빨이 많이 먹혔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본느 같은 경우도 보게 됐을 때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을 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네.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 와중에서도 아랫골이 달면서 그래도 견조하게 주가의 위치가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 시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화장품 섹터는 실적 기반으로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ODM 관련주 중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꼽아주셨습니다. 부장님은 화장품주 어떻게 보실까요?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뭐 하시는 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어저께 리포트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네. 4만 원짜리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일단 저는 2분기 실적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를 세게 했는데 저 그 부유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의심을 하고 있어서 약간 왜냐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2.7배 올랐거든요. 여기서 네. 지금 더 세게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주가 뛰게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은가 이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충분히 이거 만족할 만한 실적이 나와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비중화권 그리고 이제 OEM, ODM 업체로서의 투자 포인트는 정확히 짚으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은 많이 올라간 게 많고 요거랑 이제 인글루드의 두 개가 그 OEM 쪽에서는 거의 대장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CNC 인터내셔널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저는 뭐 이쪽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2분기 실적 좀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좀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업황은 긍정적이지만 일단 단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자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화장품주 짚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의료 AI가 정말 강했습니다. AI 분야 중에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의료 AI 기업들이 올해 들어 5배, 6배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뭐 뷰노, 루닛 등이 그렇죠. 뷰노는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하기 전에 이 종목들을 잡아봐야 될지
좀 단기 급등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네, 시장은 개화를 했고요. 여기에서 실적이 나오고는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AI 기술을 인한 항암 치료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확률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치료법을 제안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뷰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뇌 치매 이쪽에 그 조기 진단 하는 쪽인데 사실은 그 뷰너가 루닛의 어떤 그 IR 방식을 좀 모방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뷰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흑자전 하냐 마냐 막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FDA 이런 쪽에 얘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바이오 쪽이 꿈을 먹고 살고 그리고 확장성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네. 기존의 이제 신약이라든가 뭐 제약 이런 쪽들은 좀 식상한 게 있는데 루닛이라든가 뷰노 이런 쪽은 식상하지 않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꿈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뭐 루닛 뷰노가 지금 대장주인데 그 전에는 이제 루닛이 좀 대장주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뷰노로 조금 약간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심히 뷰노가 더 강해요 지금. 그리고 뭐 그 관련주로 뭐 신테카바이오 이런 것도 좀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그쪽 신테카바이오 쪽보다는 그 루닛이랑 뷰노 정도 위주 선에서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루닛이나 뷰노 갖고 계시다면은 저는 아직은 보유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 실적도 이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루닛이랑 뷰노 정도 대장주 위주로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팀장님도 사실 이런 의료 AI 관련주는 꾸준히 좀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지금도 접근 유효할까요? 저는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좀 밸류가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나는 실적, 앞으로 늘어나는 시장 대비했을 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있잖아요. 2차 전지 섹터에서 에코프로그룹도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눌리긴 했었지만 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 27년, 28년도에 대한 성장성을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을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장기적인 실적 포커스로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AI 섹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에도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의료 A가 좀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AI 섹터 내에서도 의료 AI가 사실상 실적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뭐 FDA라든지 일본 급여 등재라든지 점점 AI 쪽 그러니까 의료 AI 쪽에서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시장,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아직까지 의료 AI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하지만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해서 그러니까 뷰노라든지 루닛 같은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